옳고 바른 마음으로 생활해서 누구나 칭찬받고 누구나 인정받는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부정부패 적결! 여기 바닥에 쓰러져 있는 부정부패를 쓸어버린 시에 썩어빠진 정치인을 갈아치우자! 우리 아리랑 홍보대사께서는 우리 구국실장님들을 위하여 현재의 국회의원들은 썩어 빠졌습니다. 부정부패의 온상이 국회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국회의원들은 한 놈도 모아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인물을 정직하고 성실하며 경천 애인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는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의 정당과 정부와 국회는 정당 정치에 사로잡혀서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저들의 호조무늬만 생각하기 때문에 온갖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근본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투표하시는데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뽑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지금 이슬람이라는 이 아주 살인마 정체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슬람이 아시죠?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이라는 그들의 믿고 있는 그 성경책에는 다른 종교는 모조리 살인하는, 살생하는 그런 살인의 종교입니다. 이런 이슬람을 여러분들이 돈 몇 푼을 얻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 사람들을 들이고 있는데 이건 우리에겐 독약입니다. 우리나라를 이슬람이 정복하려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번을 도와주신 어르신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전 공연은 우리 대한민국 대표는 이 아리랑 음악에 맞춰서 깃발을 힘차게 흔들어 주십시오. 국민이 갑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행사를 대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하실 모든 대표자들이 이 무대 앞으로 일렬로 다 나와서 여기 참석하신 우리 회원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앞으로 전부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앞자리로 일렬로 쭉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표하실 대표분들께서는 이 앞에 쭉 서셔서 여기 참여하신 우리 회원분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체 차렷! 회원분들에게 인사! 대표들께서 이건 대표들뿐만이 아니고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 지금 부정부패를 쓸어버리다 이 위에 서서 이걸 우리 발로 깨끗하게 밟아버리십시다. 더럽게 밟아야 돼요. 아주. 자, 지금부터 출발해서 저 끝까지 부정부패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발걸음 행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전진해 주십시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발로 바닥바닥 아주
소리가 나도록 밟아주십시오.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앞으로 나와서 밟아주셔야 됩니다. 야, 이거는 정명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왼쪽을 보나 오른쪽을 보나 분명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십니다. 이 자리에 이 추운날 열정과 뜨거운 마음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이 우뚝 서는 그런 열정으로 모여주신 선배님들 심정코 존경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이 나라도 건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만 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칭찬하고 국민이 한 사람 하나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 왼손이 잘못됐다면 왼손을 잘라버릴까요? 오른손이 잘못됐다고 오른손을 잘라버릴까요? 분명 여러분들 위에 떠있는 저 태양은 모두를 공정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 하나가 앞으로 나이 드신 분들을 27명, 57명을 모셔야 되는 그날이 바로 우리 앞에 우뚝 다가와 있다는 통계 자료였습니다. 여러분 옆에를 보십시오. 아닙니까? 자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내 자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남북경협경제연합회 그러면 모르시는데 저희는 평양 내륙에 1090개 업체가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한 기업인 단체입니다. 대성공단은 124개 업체고 저희 평양 내륙 기업들은 1090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오이사 조치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경협 중단을 맞았고 대성공단은 요번에 우리 그 안보에 관계된 일로 요번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건의사항 전달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5월 천안함 사건으로 정부의 오이사 조치 이후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맞이하여 집권 3년차에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되고 있어 저희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와 회원사들은 6년 동안 기다리며 제2기 남북경협의 재개의 희망을 가지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대성공단까지 전면 중단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1000여 개 평양 내륙 경협기업인들은 지난 2010년 5월까지 북한 평양 등지의 기업들이 한마음으로 일반 교역사업, 위탁 가곡사업, 협력사업을 민간기업인 차원에서 활기차게 추진해서 이제 남북경협이 전면 중단된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 업종을 바꾸어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남북경협 자금으로 평양 내륙 경협기업인들에게 업종 변경 창업대금 대출을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박수 좀 치세요. 아 추운데 박수도 안 치십니까? 그래 열이 오르시죠.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통일부 장관님 내륙 남북경협기업인들은 남북경협에 미련이 없습니다. 이제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하고 국가를
싶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없습니다. 전 예산은 은행에 담보를 넣어 2020년 오이사 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매를 당하고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였습니다. 통일부에서 운전자금 대출을 1차, 2차 하였으나 대출 조건에 불합리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6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부는 대출에서 제외된 경력기업인들을 돌아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깊이 생각하여 개성공단의 문제만이 아닌 내륙 평양 경영기업인들에게 문제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출에서 제외된 기업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정부가 이제 책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추우니까 손이 얼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간단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북경협에 평양 내륙 기업들이 있었다는 거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분 계시네요. 개성공단은 123개 업체가 가동을 했습니다. 개성공단이 생기기 전에 평양 내륙 기업들은 1090개 업체들이 평양을 왕래하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겨난 개성공단이 저희 평양 내륙 기업들의 옥동자로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이명박 정권은 오이사 조치로 인한 1090개 업체들을 다 도산으로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남북경협인들이 평화통일과 경제통일에 앞장을 서서 대한민국의 내수경제에 크나큰 이바지를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국민 여러분, 평양 내륙 기업들, 경협기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차원해서 여러분들이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고 살펴주십시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더우실 겁니다. 이제. 네, 우리 수고하신 동방영만 이사장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국민 공청회 포럼 백병찬 대표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병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자리를 지켜주시고 왕림해주신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1년 전에도 제가 큰 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 요직의 대통령이야 모든 공무원 급파사들까지 국민을 향해서 우리의 전통 인사법 큰 절을 드리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절을 받으십시오. 그냥 이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인간을 고소를 했는데 4개월이 됐는데 아직 언제 결정이 날지 모릅니다. 이런 개맛도 못한 나라가 지금 되다 보니까 교육자들도 수상하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개같은 새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나라의 동방예의지국의 그 훌륭한 문화를 다 저버리고 우리가 일본 공부를 100년째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부도 70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서울대학교로 말씀이 들릴 겁니까? 서울대학교는 이만식이라는 놈 우리 단군 역사를 2600... 자, 새누리당이 어떻게 합니까? 새누리당의 당론을 가지고 국회로 갑니다. 더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의 당론을 가지고 국회로 가요. 그 다음에 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리당령을 가지고 국회로 가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당리당 뜻대로 결정합니다. 대통령 뽑아주고 국회에 뽑아주면 지역구나 자기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정치합니까? 물어보지 않고 정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공청회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은 몇백 명의 국회의원 마음대로 나라가 돌아가도 안 되고 대통령 한 사람의 마음으로 이 나라가 돌아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공청회 포럼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남자, 여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정책을 우리가 제 질문을 받습니다. 물어봤더니 재밌습니다. 초, 중고등학생들은 하기 싫은 수학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왜 다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사람, 수능 없이 의과대에 가고 싶다는 사람, 내가 수학 영어는 못하지만 법대에 가서 공부해서 내가 훌륭한 법관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개같은 우수능 대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꿈을 다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도 개혁이 돼야 되고 한군이 신화로 만들어 놓고 하고 자기 주장을 알면 미신승된 줄 알고 사약관을 잘 알면 아주 유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공청회 포럼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 국회의원의 나라도 아니고 성인들의 나라 아닙니다. 어린아이 나라이고 학생들의 나라이고 남자 여자 빈부 귀천 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뜻대로 대통령이 정치를 해야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뜻대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단기당력으로 68년 동안 잘못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인류사상 말년이라고 하고 5천이라고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고 와서 국민 편에서 겸손한 정치인이나 의정자 있었습니까? 국민들이 쟁취할 때만이 우리의 주권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정말 2선 이상 국회의원을 뽑지 말고 뭔가 공약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 국민들이 선거로서 나라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상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열변을 도와주신 우리 백병찬 대표에게 뜨거운 경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예, 구원을 외치겠습니다. 관파를 걷기하자! 걷기하자! 정관지 박살이자! 박살이자! 정관지 박살이자! 박살이자! 예, 부정부패 걷기를 위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많은 대외민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부정부패는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이제는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 둘을 원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 죽거든 눈에 눈을 두 개만 그려라. 한쪽 눈은 조선의 독립을 볼 것이요 한쪽 눈은 외놈이 마음것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땅속에 들어가서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필코 보겠노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 추세는 어떻습니까? 관폐에 의해서 정관예우에 의해서 버프와 외퇴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관폐를 적게하고 정관예우를 적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보았습니다. 중소기업과 국민들이 관폐와 정관예우와 롱
시키기 위해서 다음은 우리 보국실천연대 홍보대사 백창기 홍보대사께서 대금 연주가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헐렁한 날씨에 이렇게 많이 나와주신 애공자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충성! 이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에서 뭘 하고 있으며 되어줘서 얼마나 눈물도 하늘나였던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잘 가시라 하지 않나요 멍에야 소리 치미노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전주에서 올라온 구국실천연대 공동대표이자 전북대표 추진식 이사들입니다. 지도부가 갑질하니 국민 가슴 찢어진다. 이란 대란 현가르니 외국에게 원한다. 정권 뺏기 해란이고 나라 살림 일전이다. 정관예우 왜 말이냐. 부정부패 늘어난다. 온 국민이 가비되는 나돈 세계 만듭시다.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세 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구식의 발전은 우리 한강의 기적을 보고 놀라고, 둘째는 문구식의 발전은 나라의 정치가 개판인 것에 두 번 놀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따위 개판인 정치에 나라가 망가져가도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세 번 놀란다고 합니다. 박살내자 부정부패. 이 문구는 지난 1월 30일 이 자리에서 외쳤던 타이틀입니다. 종교 통합을 위해 일하고 있는 하늘문화 세계 평화 광복 포럼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인종과 국경과 종교를 초월하여
한국인이 대표가 되어 세계 각국의 전 현직 대통령과 대법관, 종교 지도자 그리고 종교인들을 만나서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국내 정치인들도 언론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함께 도와야 합니다. 오랜 전통 속에 거짓되고 부패된 종교도 이제는 끝이 나야 합니다. 수임료 올려놓고 시민 울리는 전관예우 왜 말입니까? 유전제 무전유리란 말 언제나 사라질까요? 쇠사슬 같은 부정부패 권위는 언제 끊어질까요? 예, 반갑습니다. 민족 진영을 대표해서 온 민족회의 대표 김영기 이사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앞에 연설하신 우리 민족 대표들이 많은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국민이 감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연설하고 그냥 헤어지는 행사 차원으로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로 똘똘 뭉쳐 커다란 눈덩이를 만들어 가듯이 오늘 끝까지 나온 우리들이 한 주먹의 세력을 만들고 이 세력을 계속 굴려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국민의 주인이 되는 주인의 핵심 그것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났는데 다음에 눈덩이를 더 크게 해서 4월 1일날 금요일날 오후 3시에 100만 명이 여기 모이고자 합니다. 허풍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국민의 주인이 되는 마음으로 온 국민을 이 자리에 다음 4월 1일날 모이게 합시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120년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년 전에 동학에 그 최수원 선생을 심어가던 강론이라는 처녀가 4월 1일날 100만 명의 우리 역사 광목군이 돼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찾고 통일을 이루고 저 간도 연해주 시베리아 그래서 그린랜드까지 가는 우리 본래 한민족의 영광된 모습을 우리 함께 모두 찾읍시다. 그린랜드에는 우리 땅보다 우리 한반도 한 마리 땅보다 10배가 높습니다. 땅이 지하 자원은 1000배가 높습니다. 근데 인구는 6만 명밖에 안 삽니다. 근데 6만 명 중에 5만 명이 고조선 고구려가 해체한 대함에 올라간 우리 바로 한민족입니다. 제가 그린랜드 대통령을 만나봤는데 우리 한민족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내 친구하고 똑같이 닮았습니다. 근데 1년에 7천억 원이 없어갖고 덴마크의 식민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이유는 7천억 원만 1년에 경제 개발을 하면은 그린랜드가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가연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돼서 통일을 이루고 그린랜드까지 가서 전 세계 우리 민족의 영광된 모습을 다시 찾고 국민이 감이 되고 이러한 실천은 이번 총선에 기존 정당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년 동안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 외국인이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저는 외국인을 미워하거나 배척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배척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심각한 문제점을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외국인을 우대하고 외국인은 무조건 우대하고 오히려 내국인은 역차별을 당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생이 파탄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민족 정체성이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민족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런 이 정책이 외국인 정책이고 다문화라는 용어를 쓰면서 다문화 정책입니다. 이게 망국적인 정책이고 이걸 억지로 합니다.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책은 마땅히 폐기돼야 됩니다. 폐기를 하고 재검토를 하고 과연 외국인도 한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행복하게 잘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두고 타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하루 평균 4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로서 사실상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자살률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후진국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살 행태는 이른바 가족 동반 자살과 청소년 자살, 노인 자살이 많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의 빈곤 계층과 사회 공동체 해체 현상이 별다른 정책적 보호나 지원 대책이 없이 방치되어 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월 평균 100만 원도 못 버는 근로소득자가 약 10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이상 됩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양극화 현상을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는 없어졌습니다. 단순한 알바나 다름없는 계약직,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늘려온 결과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그 대다수가 돈의 노예나 다름없는 거짓 신세로 전락해 김상구 대표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사법독립군 강남구 대표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16년이란 인고의 세월 동안 대량으로 과일을 깬 사법독립군의 처절한 투쟁을 통해 썩고 부패한 대검찰청, 대법원, 공포재판소를 무너뜨린 기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의 길을 여기 오신 모든 분들과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국민 여러분, 검찰사법부는 111년 전 이 땅에 생길 때부터 위안과 총독에게 충성하며 국민 위에 군림한 이래 지금까지 일제 청산이나 자신들의 부패에 대해 국민한 판단한 것 없이 오로지 제국 운영을 위한 해외 노릇을 하며 기득권만 챙겨온 검찰사법부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기란 말처럼 세계에서 최고로 힘이 센 권력기관이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데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검찰사법부가 재판과 수사를 조작하면서 부패에 빠져 있으니 법을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어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정치, 사법, 경제, 문화, 교육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법피야, 가피야, 해피야, 무피야, 철피야 16년이란 세월 동안 사법투쟁을 했습니다. 사법독립군이 검찰사법부의 부패 측근에
나선 이유는 대한민국 검찰이 실질적 지시를 밝히는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법리 집단임을 알았기 때문이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물론 보험사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위조한 검사에 대해 바로 구속수사하여 차단하지 않고 그 검사가 수사기록을 위조해서라도 감추고 싶었던 실체적 지시를 다른 검사가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실체적 지시를 덮어버렸는데도 자신들의 공부를 망각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검사의 편을 들어주는 관계가 문제입니다. 사법독립군이 밝혀낸 것과 같이 검찰은 범죄 집단입니다. 수사기록을 위조하고 불법 탈법을 저지른 검사는 미국으로 파견보내버렸고 검사 수사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로 보내갔으며 수사관이 수사기록을 위조했다는 사법독립군의 경찰청 신경에 대해 검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시인하는 공보서를 사법독립군에게 준 수사관은 얼마 후 청와대로 가는 등 검찰은 헌법 사실을 처단하기는커녕 선량한 국민을 사법독립군으로 만들어 16년이나 억울하게 하며 검찰의 추악한 범죄를 덮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KBS가 2012년 2월 1일 사법독립군 사건을 방송하려 했던 것을 언론을 탄압해서라도 검사의 수사비를 분명하게 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112년 검찰 사법수상 대책으로 대검찰청,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수사 판결을 분명하게 배제시킨 사법독립군의 승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우리 국민은 사법독립군과 함께 이 승리를 발판으로 검찰 사법개혁에 있어서 믿을 수 없는 청와대와 국회 등에 관계없이 국민이 원하는 국민적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언론은 검찰이나 재벌과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에게 실체적 지시를 알리는 공부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영방송답지 않은 KBS와 같이 검찰의 압력을 행사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검찰 측에 불만이 이어서 행장을 주고 사법독립군 사건은 검찰의 수사비리를 국민에게 알리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러 있습니다. 대검찰청,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기각하고 판결한 것이 얼마나 엉터리였으면 112년 만에 최초로 새로운 증거 없이 검찰이 다시 수사하여 모든 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게 되었는가를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사법독립군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승리이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법독립군의 대란으로 발견된 승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승리이며 우리 국민 모두의 승리임을 널리 알려나갑시다. 예, 수고하신 우리 강남구 대표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이 아량 대표께서 농협에서 발행된 이 카드를 하나 주셨습니다. 혹시 이 카드를 분실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다음 발표는 서림 기존개발주식회사 대표 홍영표 대표의 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달이 지나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많으신 분들이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되고 또 어떻게 사법피해를 봤으며 어떻게 사법부에서 승리를 해왔는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꿰어지지 않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법 피해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또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을 여러분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조선시대와 대한민국 시대에서 정치가는 여기 보이는 세종대왕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요즘 제가 장영실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법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도로 억제를 해가지고 국민을 노예화해서 양반네들 기득권자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그때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 권력자 세종대왕은 국민들을 위하여 시계를 만들고 초기를 만들고 해서 국민들한테 나라의 주권을 대폭 이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해방 후 80년간을 민주주의를 했다는 대한민국에서 위정자들은 국민들의 눈길을 막고 자기들 기득권들이 행정부, 국회, 사법부가 똘똘 뭉쳐서 국민들을 노예화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지난 유신시대 때 벌어먹을 거를 좀 해놓고 안락하게 지내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점을 관여하고 피해 본 사람만 꼭 법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하는 것처럼 법은 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법입니다.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처지를 흑수저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사법부가 바로 쓰고 정치가 바른 사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행정사법의 비리의 대표적인 것이 저 앞에 있는 세월호 박사가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썩은 배를 투입하는 걸 허가했고 그 썩은 배가 증축하는 걸 허가했고 운행을 제멋대로하게 풀어놓고 500명 가까운 목숨을 아수한 세월호 사건이 누구 하나 정치 행정에서 해결하지 않고 국민들의 세금을 퍼주면서 그들의 요구를 무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낭비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사법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뉴타운 재개발 정치가들이 풀어주려고 전국적으로 천여곳을 발표해놓고 사업성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치입니까? 국민을 죽이는 게 정치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 뉴타운 사건, 우리 헌법에 있는 생명 존중권, 재산 보호권만 정확히 지켜져도 얼마든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 부러진 화살, 7번 방의 선물, 검사회전,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에 의해 법이 왜곡되고
범인이 되받겨 선량한 사람이 목숨마저 빼앗기는 그러한 이야기가 영화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법 피해 당한 것을 3년 동안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법원, 검찰, 국회, 정부 각 부로를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현실은 이 영화보다 더 심각합니다. 어느 하나 책임지고 해결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이들 소송을 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합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법에 국민이 억울하다고 가서 의뢰를 하는데 내 집안이 망합니다. 그럼 그게 법이 잘못되고 국가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 국민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법개혁으로 이러한 우리 국가를 바로 잡아 갑시다. 사법개혁을 하는 방법으로 이거는 지금 사법부가 썩어 있는 원인과 마찬가지인데 제가 주장하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전관예우 변호사와 금력 권력에 의해 재판을 한 법관들을 색출하여 처벌하고 영원히 법조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둘, 헌법과 관련법에 위배된 대법원 판례는 법조문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판례와 법관 판단에 의한 판결은 헌법과 관련법과 조례 등 모든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법이 없을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 판사는 전문 분야로 분류되고 판사별 담당 분야가 공개되어야 한다. 변론 법정에서 변론은 자로용해야 하고 준비서면의 변론 내용에 대해서는 판사가 법정에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러분, 법정에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거기서 노인이 말 받습니까? 전에 판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늙으면 죽어야 된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과 법원 행정의 부실로 늘어나는 항고 상고심을 법관 정원과 상고 법원을 만들어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법원을 키우지 말고 개혁으로 법원을 정예화한다. 끝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하고 사법개혁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해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국민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촉구합시다. 개혁합시다. 주권을 찾읍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안내문 받으신 분들이요, 제 이야기에 동조하시면은 이 전화번호로 문자 동조한다고 좀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신 우리 홍영표 대표에게 뜨거운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마지막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저 앞에 있는 옆에 있는 다 꽉 찼던 의자들이 날씨가 추운 관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떠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자 고국실천연대 상인대표 연동 상인대표께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 추운데 끝까지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들이여, 대한민국을 구조하라. 국민에게 월급 받고 국민을 핍박하라. 국민을 등쳐먹는 부적들이
어디야? 누가 그대에게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누가 그대에게 국회의원이 되어달라고? 누가 그대에게 고위 공직자가 되어달라고 사정했단 말인가? 그대들 스스로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 자리에 앉은 거 아닌가? 당선대로 약속은 베개치고 목을 빳빳이 세운 채 국민을 위해 구름하여 고향만 누리고 있구나. 누가 정치를 권력이라 하는가? 정치는 권력이 아닌 국민에 대한 봉사다. 그날이 진정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걸 줬단 말인가? 언제부터 범죄자가 국가 고위직에 추천 발탁되어 국가 경영을 할 자격이 생겼고 위장전입, 탈세, 병역 기피 등 범죄가 고위 공직자 경력사항이 되었단 말인가? 국민 여러분, 이런 도둑놈 범죄자들에게 국가 경영을 맡기고 어떻게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의 원흉은 재판을 엉터리하고 수사를 거짓수하는 부패 판사 검사들입니다. 세월호 참사 원흉 유병헌에게 굴부채를 받은 자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성완종에게 뇌물을 받은 처먹은 놈들은 다 어디로 쓰는가? 미성년자를 강간했다고 자백한 자에게 무죄를 때리는 판사, 수천억 원 탈세한 자에게 수억으로 탕감해주는 판사, 수백억 원 횡령한 자 약점을 이용해 돈으로 처먹는 검사, 기업과 뒤맞고 유흥사로가 술 처먹고 떡값 받는 검사, 학연과 치료로 법의 집행을 인정하는 변호사, 이 자들이 대한민국을 파멸시키고 사람의 세상을 짐승의 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범죄와 결탁하여 법을 개판으로 만들고 부정한 재물을 축제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날명도 같은 자들이 사법부 수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고위 공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관예우라는 비상식적인 관행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만 형성하고 법의 공권력을 악용해 온갖 부적표를 만들고 국민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가 무엇입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놓고 재판 수사를 조작하거나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며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부정한 돈을 착취하는 것이 전관예우입니다. 국민이라는 세금으로 봉급과 연금, 명예와 존경, 풍요로운 삶까지 보장받고도 도적질과 부정축제로 우리를 가로 내밀고 있는 저 나쁜 도적들의 더럽고 파렴치한 행위를 국민이 언제까지 잡아야 합니까?
정치를 잘해달라고, 법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집행해달라고 아무리 사정한들 들어주지 않는 벽차오들에게 더 이상 호소하지 맙시다. 국민이 직접 정치를 말했고 법을 바로 세워 저 나쁜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 강력한 처벌을 합시다. 국민은 심각한 생활고에 자살이 줄을 잇고 꽃다운 척추들이 비기기 전에 죽어가는 현실이고, 법원, 검찰청 건물은 하늘로 치솟고 부패 판검사들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법 집행권을 마치 자신들 마음대로 처리해도 된다는 권리로 착각하고 재물이나 촉탁에 따라 기소 재판권을 남용하여 대한민국을 범죄의 천국으로 만들고 국민을 볼모로 부조한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썩은 판사들의 철명피 같은 부정재판도 막지 못하면서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국민에 군림하여 제왕적 사법 통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는 사법부 검찰은 왜 저토록 커져야만 합니까? 국민을 사법권 안에 가둬놓고 재물을 갈취하는 부패 판검사를 국가는 왜 척결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고소와 재판은 부정수사, 부정재판만 해소해도 절반 이상 사라진다는 것을, 잘못된 하나의 사건이 수십 개, 수백 개의 고소와 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진작 대법관만 모른단 말입니까? 국민들이여, 범죄와 결탁하여 돈이나 챙기는 파렴치한 자들이 판사와 검사로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찾고 민족 정신을 찾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남피야, 무피야, 철피야, 해피야, 굿피야, 그 어떤 부정놈들보다 법조 마피아, 부패 판사, 검사를 척결해야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국가는 이 사법 도덕 백구놈들을 모조리 발본색원하여 사형에 처하라. 국민들이여, 모두 함께 사법 부패를 척결하고 법의 심판을 바로 세워 국민에게 보급받고 국민을 등쳐먹는 부정놈들을 고위 공직에서 쫓아내고 나와 사랑하는 내 가족의 현존함을 희망으로 만들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오늘 참여해주신 어르신들, 지금 이 나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워 구해야 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시 어르신들이 이 나라를 위해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젊은 애들은 수업 자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못합니다. 지금 인간의 수명이 124세까지 간다고 합니다. 60세에 정년퇴직하고 124세에 죽는다면 64년을 시험자로 살아야 합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 나라를 세계제 11대 대국으로 만든 경제대국으로 만든 어르신들께서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자신들한테 돈도 못 버는 늙은이가
왜 집에서 밤이나 침대라는 사람도 있고 능력도 없는 거니 왜 새끼를 까주려는 놈도 있고 별놈들 많습니다. 요즘 이렇게 인간 사회가 침체에 살아도 막 무너져 있는데도 지금 정치판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지들 밖으로 싸움을 하고 있고 4년마다 한 번씩 국민한테 고개 숙여 합의 못합니다. 사정에는 이런 야채를 했습니다. 이런 약속도 안 지키고 자기들끼리 패고리 덕질하는 이런 국회의원은 다시는 만들면 안 됩니다. 자, 어르신들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앞장서서 나라를 구입시오. 저희 50대, 60대, 70대, 80대 이들이, 이 어르신들이 나라를 지금 바로 세야 합니다. 다같이 부정패를 축하하고 나라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국수조연대 집행위원장이신 김창건 집행위원장님이 도원과 무소속으로 출마하는데 구국실천에서 후원회를 조직합니다. 혹시나 참여하실 분 있으면 다같이 동참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만세삼창, 마지막 만세삼창 구국실천연대 집행위원장께서 선창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은 만세를 하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국민이 주인된 세상 만세! 구국 실천연대 만세!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리랑 예술단의 아리랑 춘향의 다 손에 손을 잡고 아리랑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하나 되는 마음으로 손에 손잡고 아리랑으로 마음을 짓겠습니다. 자, 우리 상임 대표님 모두 홍영표 대표님 다 나오세요. 수 대표님, 우리 백병찬 대표님, 김현기 위원장님 오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고 보호가 다 같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하나요.